자,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애드 사람까지 진행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애드 사람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하나 추가하겠다 라는 의미니까 우리가 홍길순 30셋 저장해 놓은 거고, 그 저장을 여기다가 해 놓은 거죠. 이제 기록하고 보관까지 다 했어요. 이 직원이 아주 일을 잘했어요. 보관까지 파일철 같은 데서 잘 껴서 넣어 놨으니까 이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몇 월 며칠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가 몇 번째로 왔는가 물어보면 얘는 이거 파일 찾아보면 다 꺼내볼 수 있죠. 그 꺼내보는 작업이 얘예요. 이름 자체가 get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이름이 왜 이렇게 쓰여 있는지는 이따가 이제 리스트를 배워보시면 또 느낌이 올 텐데,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get사람이 실행될 때 인자를 주고 있죠. 얘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걸까요?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1번 사람 가져와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로 사람을 가져올 건데, 가져오라고 시킬 건데 1번 사람 가져와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번 누구죠? 홍길순 33살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뽑아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얘도 우리가 이름을 우리가 알기 쉽게 번호라는 걸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 뭐라고 하는 이유는 리턴이 없어서죠. 리턴 타입이 있는데 리턴이 없으면은 당연히 뭐라고 할 거니까. 그리고 리턴 타입이 사람이니 일단 기본값 널이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고, 자, 이제 여기다가 실제로 리턴을 남겨주면 돼요. 인자로 1, 2, 3 사람 지금 저장되어 있는 A사람 0, A사람 1, A사람 2한테 각각 홍길순, 홍길동, 임꺽정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1번, 2번, 3번도 들어있겠죠. 다 저장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좀 가져올게요. 자, 번호가 1일 때 이 번호는, 여기서 사용된 조건에 사용된 이 번호는 어떤 번호예요? get사람 할 때 인자로 넘긴 번호.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름을 번호로 해놨으니까. 이 번호, 그러니까 지금 1번 사람 가져와 라고 했을 때인 거죠. 그때는 리턴을 A사람 0을 리턴하겠다. 얘는 더 디테일하게 쓰자면 this가 생략이 되어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번호가 2일 때 A사람 1을 리턴하겠다, 번호가 3일 때 A사람 2를 리턴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다 저장해놨기 때문에 홍길순, 홍길동, 임꺽정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위에서 1번 사람 가져와 하면 홍길순 주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홍길순 객체 남겨서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홍길동 들어있는 객체 남겼다가 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임꺽정 정보 들어있는 객체를 남겼다가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 지금 아직 뭐라고 해요? 이거 왜 뭐라고 하죠? 무조건 리턴을 한 번은 해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이 경우가 모든 경우의 수라는 걸 알지만 컴퓨터는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경우의 수도 아니긴 해요. 만약에 여기서 get사람 4 했대요. 이렇게 했대요. 그럼 얘는 이 경우 다 아니잖아요. 이럴 때 리턴할 수 있는 뭔가를 남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으로 쓰자면 여기다 else를 안 쓰고 그냥 밑에다가 리턴 널 할 수 있죠. 이러면 위에 있는 조건에서 한 번도 못 걸리고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오면 어차피 이걸 리턴 할 거니까 여기 else가 쓰여있나 안 쓰여있나 똑같은 거죠. 지금 이거는. 그리고 이때는 리턴을 뭐 해줘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셋 다 아니다 이런 경우는 애초에 지금 없어요, 데이터가. 그럴 때는 그냥 기본값 널 이런 거 주면 돼요. 자, 그러면 get사람이 실행됐을 때 이 자리에 결과가 남을 거고요. 그 남은 결과를 얘가 받았죠. 받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소개하고 있죠. 그럼 이거 이제 처리해주면 되죠. 자, 지금 자기소개를
돌리면 이제 이거 안 나오지. 이름부터죠. 자, 이렇게 넣어줬는데 지금 여기서 얘를 돌리면요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 데이터가 나올까요? 아니면 안 나올까요? 얘는 당연히 잘 나와요. 왜 잘 나오죠? 이 A 사람 0, 지금 리턴을 이렇게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다가 A 사람 0, 1, 2 셋 중에 하나 남긴 거고 그걸 지금 얘한테 연결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 객체에다가 뭐 데이터 넣는 거 한 적이 어디에 있죠? 없나요? 여기서 했는데? 자, 지금 여기서 그 결과를 남긴 다음에 넣고 있는 애는 이미 사람 객체에다가 이름, 나이, 번호, 공간에 값 다 들어있는 이거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들고 있던 변수잖아요. A 사람 0 그거 넘겨준 거죠. 그럼 얘가 자기소개하면 당연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 A 사람 0한테 연결되어 있는 거 자체가 사람 객체였잖아요. 지금 이거 여기서 A 사람 조립해서 기록해서 얘한테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객체 만들어서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 객체니까 그 안에 값도 들어있는데 못 쓸 이유가 없죠.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배열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 여기까지 해결한 상태에서 제가 뭐 한 거냐면 인자로 받은 번호를 사용해서 어떤 객체를 리턴할지 결정하고 리턴한다라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겟사람에서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결을 한 상태고 그리고 나서 객체를 사용해서 자기소개 메서드를 구성한다. 이거 갖다 쓰겠다라는 얘기죠. 그거 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처음에 적어드렸던 이 정리된 내용을 쭉 그냥 내려왔어요. 중간에 이거 하나 추가됐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답이 보일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정리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은 엄청 어렵긴 합니다. 이거는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일 시작한 지 처음에는 당연히 못했죠. 근데 업무를 계속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이걸 하고 있었어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고 누가 해라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어떤 우리가 게시글을 작성하는 기능을 만들 거다 라고 해놓고 머릿속에서 작성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만 해놓는 거랑 이걸 기록해 놓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잘 안 되겠지만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실력이. 그리고 정리가 잘 되면요 여기 써있는 대로 코드에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지금 당장 이제 문제나 뭐 어떤 걸 만들어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 당장 뭐부터 써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연습 많이 하시면 엄청 도움돼요. 진짜 이거 진짜 100% 제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일처리 능률이 엄청 달라져요, 진짜. 꼭 한번,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멈추지 않고 이런 걸 또 써보기도 하고 입으로 내뱉기도 해보고. 원래 개발자들은 약간 미친 사람처럼 일하다가 혼자 중얼중얼 해야 돼요. 그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 조건을 지우고 한번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한다는 게 처음부터 다 지우고 할 건 아니고요. 있는 거 그대로 쓸 건데 배열을 쓸 수 없다라고 해놓은 조건을 지웠어요. 그럼 배열을 사용해도 되겠죠? 제가 배열을 어디에 쓰려고 지금 배열을 쓴다고 했을까요? 그쵸? 사람 타입으로 지금 012 만들어 놓은 거 이거 결국 사람 데이터잖아요.
사람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거 3개나 있잖아요. 이걸 배열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주석 걸어 놓고요. 사람들 해놓고 A 사람 하면 이름이 좀 헷갈릴 텐데 그냥 어레이라고 하죠. 아니다, 사람들 이렇게 합시다. 이게 더 헷갈리려나? 만약 헷갈리면은 그때 가서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뭐야 이거 왜 올라왔어? 자, 사람 타입으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하나 만들고요. 사람 배열 객체 하나 만들어서 연결했죠. 그럼 이 배열은 방 3칸짜리 0번, 1번, 2번 있을 거고, 그쵸? 얘네들이 각각 사람 객체들만 들어갈 수 있겠네요. 혹은 사람 객체가 연결된 리모컨들만. 뭘로 이해해도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작업 대신에 얘는 변수한테 직접 넣는 거였으니까 이 작업 대신에 우리 뭐 하면 돼요? 순서대로 첫 번째일 때는 이 사람들의 0번 방에 값 넣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 0번 방에 지금 현재 A 사람 넣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서대로 0번, 1번, 2번에 사람 객체에 연결된 리모컨을 각각 넣어줘야 돼요. 처음 실행됐을 때는 사람들 0번 방에, 두 번째 실행됐을 때는 1번 방에, 세 번째 실행됐을 때는 2번 방에 넣어줘야 돼요. 자, 얘는 우리가 밑에서 한 것처럼 이런 조건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반복문을 써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반복문을 쓰면 한 번 메서드 실행될 때 반복하겠죠.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건문, 반복문 둘 다 안 쓸 겁니다. 뭐 쓸 거냐면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보세요. 결국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첫 번째 실행이면 0번 방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실행이면 지금 우리 그러니까 첫 번째 실행이면 첫 번째 실행인데 이때 0번 방으로 가야 돼요. 이건데 지금 우리한테는 얘가 몇 번째 실행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지 않아요? 우리 그걸 번호로 저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실행되면 번호는 1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두 번째 실행되면 번호는 2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쵸? 근데 거기서 하나만 빼면 내가 원하는 방 번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번호가 지금 현재 몇 번째 실행된 건지를 알고 있는데 그 번호한테서 1만 빼면 우리가 원하는 방 번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처음 실행됐어요. 번호 1이죠. 그럼 여기에는 0이겠네요. 그럼 0번 방에 처음 실행됐을 때의 사람 정보 넣겠다. 두 번째 실행됐어요. 번호는 2겠죠. 그럼 얘의 연산 결과는 1이겠네요. 그럼 1번 방에 두 번째 실행된 결과 넣겠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되는 거죠. 조건 반복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럼 이만큼 썼던 게 이만큼으로 간결해진 거죠.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각각 따로 만들었던 게 간결해진 거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코드가 간결해지는 거 말고도 뭐가 좋아요? 자, 다시 얘를 잠깐 주석을 걸고, 만약에 인력관리소에 한 명이 더 왔어요. 사람이 한 명 추가가 됩니다. 얘는 네 번째 사람이고 33살에 임꺽정 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얘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소개하는 것까지 여기는 이제 실행하는 코드니까 필요하다고 치고 4 4 4 4 셋, 둘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대로 그냥 실행하면 이건 에러죠. 이건 에러예요. 왜 에러예요 이거? 이거 널 포인터 익셉션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이 애드 사람 네 번째 사람을 했을 때 걔를 저장을 안 했어요. 저장을 안 했으니까 여기서 애초에 넘겨줄 때 리턴 널일 거잖아요. 캣사람 했을 때. 그럼 널한테 지금 이런 거 널한테 변수 꺼내다 써라. 애초에 리모컨이 없는데 리모컨 눌러서 이런 거 꺼내다 써라. 못하는 거죠. 애초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한 명 추가될 때마다 추가해줘야 되는 로직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이렇게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추가를 해야 얘는 잘 나오겠죠. 불편하잖아요. 사람 하나 추가됐다고 여기 다 바꿔야 된대요. 너무 불편한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만약에 인력관리소에서 쓰는 프로그램이었다? 사람이 추가됐다고 코드를 수정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럼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껐다가 코드 수정하고 업데이트 치고 다시 서버 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식을 안 할 거고 다시 배열로 돌아올게요. 근데 배열도 물론 문제가 있기는 해요. 일단 하나 늘었으니까 한 칸 늘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겟사람에서 리턴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거 필요해요? if 이런 거?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여기도 디스 붙일게요. 헷갈리실까봐. 자, 이거 잠깐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뭐 한 거예요? 리턴을 한 건데, 리턴을 어떻게 한 거죠, 제가? 이거 번호 어디서 왔어요? 캣사람 실행될 때 인자로 갔죠? 그럼 1번 사람 갖다 줘 했을 때 1번 들어올 건데, 번호에 사람들의 영문방에 있는 데이터 넘겨주겠다. 맞지 않아요? 넣을 때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넣을 때 이렇게 넣고 꺼낼 때 비슷하게 꺼낸 것처럼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렇게 꺼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번호라는 개념이, 번호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이러면 데이터 그냥 꺼내줘요. 자, 그러면 출력 결과가 잘 나오는지도 봐야겠죠? 잘 나오네요. 아주 잘 나오죠? 자, 근데 물론 배열도 불편한 게 있어요. 배열은 뭐가 불편할까요? 자, 만약에 사람이 하나 더 추가됐대요. 이건 안 쓸게요. 사람이 하나 더 추가됐대요. 그러면 이거 애드 사람 한 번 더 하고 자기소개하고 이거 출력하는 코드 추가하는 거 말고 이 밑에서 우리가 건드려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쵸, 사이즈 늘려야 돼요. 얘를 늘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건 가능하겠죠. 100 정도 넉넉하게 한번 잡아보자. 100 정도 했어요. 그러면 100명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101명부터 생기겠죠. 내가 내 거는 뭐 한 100명 정도가 쓰지 않을까? 그래서 100으로 해놓고 만들어 놨는데 사용자가 생각보다 많아져서 101명 이상 됐대요. 그럼 이때는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죠. 서버 끄고 코드 수정하고 다시 업데이트 치고 서버 다시 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쓰다가 회원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서버가 네이버가 먹통되더니 뭐 일정 시간 지난 뒤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러고서 갑자기 가입되고 이러지 않죠. 사이즈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입하려는데 막 가입을 못하게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일인 거죠. 자, 그래서 배열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면 얘를, 이런 문제점을 자바가 눈 뜨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겠죠. 그게 이따가 배우게 될 리스트입니다. 얘는 제가 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때 배열은 배열처럼 쓸 수 있는 앤데, 제가 이 말을 했나? 스마트한 배열이다 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리스트는 되게 간단해요. 스마트한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좀 멍청한 애고. 왜 멍청해요? 사이즈를 정해야 되고 정한 사이즈를 넘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얘는 또 문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사이즈가 100이에요 얘가 100인데 만약에 반복문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꺼내보고 싶어요. 뭘로 해볼까? 하나 해볼까요? 이거를 그냥 메서드로 하나 만들어서 해보죠. 보이들 사람들 전체 출력, 전체 무기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인트 i는 0부터 i가 사람들 점 랭스 그리고 1씩 증가.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 i번째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이름들 한번 쭉 반복문으로 출력이 되면 다 볼 수 있겠죠? 순서대로. 자, 이런 거 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얘를 위에서 한 번만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석 걸어 놓을게요. 이거까지. 아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 여기까지. 애드 사람은 돼야 여기서 갖다가 출력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하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홍길순, 홍길동, 임꺽정, 임꺽정 2까지 잘 나올까요? 자, 얘는 나오는데 에러가 나요.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그 뒤로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냐면 얘도 널 포인트 익셉션이에요. 얘는 왜 널 포인트일까요? 그러니까 어딘가 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을 텐데, 그죠? 그리고 알려주고 있죠. 색깔 씌워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어딘가 널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널이래요. 자, 사람들은 지금 100명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얘는 값이 몇이에요 지금? 이거 값 몇이에요? 이거 100이죠. 이거 랭스는 총 길이였잖아요. 마지막 인덱스 번호랑은 다른 거였어요.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99겠죠? 0부터 방을 0부터 99까지 쭉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데이터 몇 개 들어있어요? 3번 방까지 밖에 없죠. 데이터 4개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럼 0부터 3까지 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들어있는 애들은 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반복문이 돌 때 얘는 계속 돌아야죠. 100까지니까. 그러면은 i가 99가 i가 100이 될 때까지는 일단 돌 거잖아요. 100이 되면은 거짓 만나서 탈출할 거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가 여기서 끝났는데 다음 방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와 라고 한 거죠. 다음 방에 뭐 들어있어요? 데이터 없죠. 없으면 뭐예요? 기본값 널. 그래서 이 사람들 i로 접근한 방 자체가 널이에요.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리모컨 누르고 있고 이름 가져오라고 하고 있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배열을 썼을 때에는 내가 배열의 사이즈를 만약에 100으로 해놨는데 실제로는 데이터가 50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 방식으로 출력 못해요. 그거 하려면 내가 실제로 넣어놓은 데이터 개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0부터 3번방까지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만 하면 에러는 없어요.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이러면 에러 없이 잘 나와요. 네? 체크를 했을 때 여기 안에서 뭔가 그걸 다른 걸로 수행해 줄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것까지 필요가 없게끔 스마트하게 만들어진 리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열을 실제로 많이 안 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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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사실 운영하는 서비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일이죠. 차라리 에러가 나서 그 시스템이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에러는 안 나는데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조건 줘서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 게 낫죠. 이런 에러를 활용하는 거는 사실 서비스를 멈추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얘는 이렇게 출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시간이 좀 더 하죠. 자, 얘는 이제 끝났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거 이해해야 게시판도 이해가 잘 되거든요.
얘는 주말 동안에 몇 번이고 돌려보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리고 계속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강사는 저기서 저런 말을 왜 했을까? 저게 무슨 말일까? 한번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까지만 파악을 해도 여러분들 게시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게시판 해도 어차피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딱 타이밍상 주말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주말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벽을 조금이라도 허물어 보세요.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들어갈 게시판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리스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거부터 좀 할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또 이걸 한번 해볼까? 자, 제가 이것도 좀 추가를 하도록 하죠. 얘는 일단 빼고. 자, 일단 코드를 좀 써봤어요. 여기서 아티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게시판 할 때 많이 다루게 될 앤데 그냥 게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시물을 저장할 객체 이름. 아티클 뜻 자체가 그런 걸걸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번역기. 아티클을 했더니 기사라고 나오네요. 기사. 이걸 우리가 그냥 하나의 글로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사용자 정의 객체를 쓰려고 타입을 만들고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클래스가 필요해서 넣어준 거고요. 이 클래스 안에는 id라는 변수랑 origDate라는 변수가 있어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등록일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registDate라고 해서 그냥 이제 등록일자, 작성일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게시물들이 하나의 아티클 객체로 이렇게 묶일 거예요. 하나의 게시물이. 이 게시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시판에다가 글을 쓴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제목, 내용이 있고요. 작성 버튼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고 싶은 거 입력하고 얘 딱 누르고 작성하시겠습니까? 확인 딱 하면 그냥 한 줄 생기죠. 하나의 게시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지금 쓰는 이 글이 몇 번 글이야, 몇 번째 글이야, 이런 거 우리 적어준 적이 없죠. 그런 거 안 적어주잖아요. 그쵸? 근데 게시물들한테는 그런 번호가 다 있어요. 왜냐면 있어야 돼요. 그냥 흔하게 카페 같은 데 아무거나 들어가서 얘를 해봐도 카페 어디를 가볼까? 영화? 자, 그냥 볼게요. 전체 글이 7446개래요 카운트도 되고 있고요. 들어가서 보면 얘는 메뉴로 들어가야겠다. 이런거 이거 다 글 번호잖아요. 이러한 고유한 글 번호들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거든요. 이거는 없는 게시판이 없어요. 무조건 있는 건데, 이거는 왜 무조건 있냐면 무조건 있어야만 해서 그래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게시물을 하나 작성을 하면요, 이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야 돼요. DB는 보통 이제 원통형으로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실제 어떤 물리적으로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저장이 되면,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뭐 이 게시글 눌러서 상세 보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정 삭제할 수도 있죠. 이 게시물이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일단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그리고 있으면 누가 쓴 글인지, 그리고 내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내가 쓴 글이 맞다면 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서 수정할 권한이 있는지 삭제할 권한이 있는지, 이런 거.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 아이디가 무조건 있어야만 해요. 왜냐면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아이디 가지고 해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시면은 이제 PK라고 하는 개념으로 고유 키거든요. 고유 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의 모든 테이블에 있어야 돼요. 테이블도 말씀을 안 드렸구나. 아무튼 모든 데이터에 이 고유 키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보통 코드에서는 ID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냥 ID, 혹은 지금 아티클의 ID이기 때문에 AID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웹 개발 쪽으로 들어오시면, 이거 자바 끝나고 웹 개발 수업 있는데 거기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또 수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고유 번호다, 글 번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이거 실행시키면 이걸 실행했다, 이 코드를 실행했다. 얘는 0이 나올 거고요. 얘는 뭐가 나올까요? 2가 나오겠죠. 왜 2예요? 이거 생성자죠. 얘도 생성자죠. 생성자 2개 있죠. 얘를 찾아올 건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아이디가 변수 공간은 있는데 아무것도 넣은 적이 없어요. 지금 생성자에서도 안 넣어줬고 여기서도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본값 0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0이 나왔어요. 자, 얘는 생성자가 있는데 2를 인자로 넘기죠. 2를 받아왔죠. 그 받아온 애를 어디에 넣어주고 있어요? 공간에, 객체 안에 있는 아이디라는 공간에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 까보면 2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생성자 배울 때 해봤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스태틱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스태틱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는 이런 걸 해보죠. last id 그리고 .id 에다가 last id. 그리고 얘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써주죠. 자, 일단 이거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실행했을 때 뭐가 나올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뭐가 나올까요? 자,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면 얘는 둘 다 1이 나와야 돼요. 왜 둘 다 1이 나와야 돼요? 이거 서로 다른 객체죠. 서로 다른 객체예요. 얘 이거 객체 만들어질 때 이거 실행할 건데 라스트 아이디 지금 몇? 0. 1 증가. 아이디에 1 넣었대요. 그러면 얘 아이디는 1 나오겠죠.
그리고 얘 객체 만들었대요. 서로 다른 객체죠. 또 0으로 시작을 할 거잖아요. 여기도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1, 2가 나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것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변수랑은 지금 다르게 동작을 했어요. 제가 한번 예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얘네 둘이 서로 다른 객체지만 얘가 어떠한 값을 바꾸면은 다른 객체가 그 값을 알아먹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얘기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지나가듯이 얘기를 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을 약간 그림으로 살짝만 그려보자면, 자, 얘는 아티클 클래스로 봐주세요. 얘는 클래스, 그리고 아티클 1, 아티클 2랑 연결되어 있는 아티클 객체들 둘이 같은 객체죠. 같은 클래스 보고 만들었으니까 리모컨 있을 거고요. 여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공간이 라스트 아이디, 스태틱 변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태틱이 붙어있는 애 하나, 인트 하나, 스트링 하나. 자, 이렇게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있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얘네들은요, 여기 없어요. 객체 안에는 없어요. 스태틱이라서 객체 안에 없어요. 얘네들은 여기에만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동작한 거냐면요, 지금 아티클 1.id에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객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보죠. new 아티클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양대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일단은 생성자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라스트 아이디, 이 변수가 여기 있죠. 근데 공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안에 없거든요, 객체 안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0이었던 애를 1로 바꿨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한테 이 값을 넣었죠. 이 값을 여기 아이디한테 넣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1이죠. 자, 그리고 다시 객체를 만들죠. 얘가 생성돼요. 얘가 생성될 때 생성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여기로 가요. 가서 얘가 1이었던 게 2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 넣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2가 들어가요. 자, 이거는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려면 사실 요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얘는 기본 생성자죠. 클래스 안에 생성자, 클래스 생성자예요. 근데 얘는 뭘까요? 모양으로 봤을 때 어때요? 얘도 뭔가 비스무리하죠. 소가로 같은 건 없지만 색깔도 좀 다르고, 얘는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스태틱 블럭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쉽게 알아먹으려면 그냥 스태틱 생성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스태틱 생성자다. 그러니까 스태틱 변수들은요,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초기화를 하면 안 돼요. 보세요. 이거를 안 했다고 치고 이렇게 해놓고, 내가 뭐라고는 안 하지. 그치, 뭐라고는 안 해.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자, 이거 스태틱 메서드 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에 먼저 생성이 된다, 메모리를 미리 할당을 받는다 했었죠. 그리고 이 객체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밑에서 만들어진다, 힙이라는 영역,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도 스태틱이잖아요. 그럼 이 변수도 처음에 할당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 스태틱 변수는 스태틱에서만 초기화를 해야 돼요. 원래 이론대로라면, 개념대로라면. 근데 여기서 한다고 뭐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가 스태틱 변수를 사용을 했다면 스태틱 블럭을 사용해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얘랑 뭐가 다르냐, 여기서도 되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뭐가 다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얘는 언제 실행된다고요? 객체 만들 때, 그쵸? 근데 얘는 프로그램 시작하면 실행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태틱 영역에 먼저 할당 받는다고 했죠. 이 스태틱 변수에 대한 초기화도 먼저 받아야 돼요. 객체를 만들면 여기에 늦게 생겨날 텐데, 늦게 생겨나기 전에 얘는 이미 할당을 받아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우리가 F11 누르자마자
프로그램 실행이 되자마자 이 스태틱 블럭들은 다 실행돼요. 클래스가 이 스태틱 영역의 자리를 잡을 때 얘도 같이 실행돼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실행되는 시점이 좀 다른 거죠. 얘는 new 아티클 안 하면 실행 안 돼요. 그냥 아티클 타입의 변수까지 만들었다, 얘는 실행 안 돼요. new 아티클 해야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 그냥 무조건 처음에 프로그램 실행하면 프로그램 실행되면은 딱 한 번 실행이 된다. 얘도 생성자처럼 한 번밖에 실행을 못해요. 그렇게 쓰면 되는데, 자 그러면 네. 지금 상태요? 아니요, 에러는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기본값으로 잡아줘요. 전역 변수긴 때문에. 네.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전역 변수가 우리가 초기화 안 했을 때 기본값으로 잡아주긴 하는데 그 상태로 그냥 쓰진 않아요. 잘 기본값으로 잡아주는 걸 알지만 우리는 기본값으로 생성자를 통해 한번 정의하고 써요. 보통은 엄청난 이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능력 때문에 는요? 영어로 조심하려고. 얘요? 아니요. 얘 그냥 초기화 해준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어차피 얘는 0으로 초기화를 해줄 건데, 자바가 해줄 건데, 이런 것들을 굳이 왜 그렇게 하냐면 약간 관례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역 변수든 지역 변수든 내가 만든 변수는 내가 초기화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바가 전역 변수는 초기화를 안 했을 때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과정이 있지만 그걸 그냥 두고 쓰지는 않습니다. 잘. 보통은 다 해요. 이건 개발자 약간 성향도 있을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안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도 사실 얘 안 해도 되는데 얘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사실 지금 이거 없어도 전혀 문제되진 않아요. 이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다 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예, 그렇게 네, 다 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얘는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초기화를 해버리니까 객체화 만들기 전에 이미 얘는 0이라는 값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 상태로 다시 그림을 볼게요. 얘는 이미 0이에요. 객체가 얘네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얘가 훨씬 선배죠. 먼저 태어나서 0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그 상태로 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된다고 했고요. 자, 얘가 각각의 객체의 공간이 따로 들어있지는 않은데 이 객체는 얘한테 접근이 가능해요. 얘는 객체마다 생성되는 게 아니라 클래스에 하나 보관되고 끝이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생성된 영역이 다르잖아요. 메모리가 있으면 얘는 위에서 먼저 할당 받을 건데 객체들은 만들어주면 밑에 깔리죠. 그러면 얘가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를 자기 몸체로 못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게 원격 조정의 느낌으로 이렇게 전파 타고 가서 누를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내 몸 안에 위치시키지는 못해요. 너무 멀어서 가지고 못 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가 접근이 가능하고 얘를 눌러서 이 값을 가지고 뭐 출력하거나 이런 것도 다 돼요. 다 되는데 얘가 클래스에만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모든 객체들이 공유해서 써요. 이 스태틱 변수는 우리 아티클 지금 두 개 있죠. 여기서 만든 이 아티클이나 여기서 만든 이 아티클 두 객체잖아요. 이 두 객체는 서로 연관 지을 수 없죠. 서로 막 뭐 통신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근데 스태틱 변수가 있다? 얘 하나만큼은 얘도 둘이 같이 나눠 쓰는 공유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처음에 이거 실행됐을 때 얘 값이 증가했고 여기 안에 있는 게 증가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클래스 안에 있는 얘가 변했고 이 값을 여기다 넣었고 얘가 생성될 때 얘 값이 하나 더 증가했고 그 값을 여기다 넣었고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1이 나왔고 여기서 2가 나왔어요. 얘 뭐 나올까요? 얘 지금 1입니다. 1, 2, 1이에요. 여기 뭐 나올까요? 1이 나올까요? 2가 나올까요?
자, 얘는 2가 나오죠. 잠깐만. 잠깐만요. 얘가 여기서 넣었고, 얘가 들어갔어요. 생성자니까 1이 들어갔고, 그래서 1이 나왔는데, 얘는 여기지. 이거 말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얘는 1이고 얘는 2가 나왔고, 여기도 한번 다 찍죠. 여기 찍고 여기도 찍고, 얘네 둘 다 1 나올 거고요, 둘 다 2가 나올 거고요. 얘는 뭐가 나와요? 2가 나오겠죠. 이렇게 1, 1, 2, 2, 얘는 2. 얘는 공유 자원이니까 객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값이 아니라 여기 하나만 있으니까 얘가 값을 변경시켰지만, 얘 때문에 값이 2로 변했지만, 여기서 다시 가가지고 야, 나 지금 너한테 있는 거 좀 출력할게 해서 꺼내오면 얘는 지금 현재 2니까 2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모든 객체가 공통으로 공유해서 사용하는 공유 자원이다. 얘를 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활용을 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거 하나 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하죠.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